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에 의해 첫 번째로 성공적인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후 새해 첫날 첫 번째 상업적인 비행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사람들이 100년 이상 비행기를 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비밀로 되어 있는 비행기의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중 1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 그들의 훈련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항공기에 타기 전에 많은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죠. 델타 항공에 따르면 15만 명 중 1%만이 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델타 항공의 훈련 과정은 다른 항공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자들은 여러 차례의 화상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고 많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야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뷰에 통과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직업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8주간의 훈련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일부에서 강사들은 훈련생들의 외모를 확인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신발, 손톱부터 그들이 멋스럽게 입는 방식까지. 그 후 그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응급처치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진에서 그들은 미래에 수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9. 군인들이 그들만의 비밀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행기의 승무원들도 그들만의 비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버드라고 불리고 승객들은 팍스라고 불립니다. 반면 승무원이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은 갤리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비행 중에 승무원들이 올 클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경찰이 한 지역을 검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히 승무원이 화장실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승무원은 승객으로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데드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다른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가능한 가장 짧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8. 조종사들은 조종석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된 휴식 또는 벙크 휴식이라고 불리는 조종사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비행당 2명의 조종사가 있는데 조종사와 부조종사로 나뉘어지죠.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종사가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고 3명은 교대로 쉴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상의 비행을 위해서는 심지어 4명의 조종사가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합니다. 2명의 조종사가 이륙과 착륙 동안 조종을 맡고 나머지 2명은 비행기의 나머지 부분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종사가 비행 동안 잘 쉬도록 보장하죠. 이것은 그들이 안전한 비행 여행을 하기 위해 더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비행 중에 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만약 식사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조종사가 여전히 조종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모든 상업용 항공기는 1년에 한 번 이상 번개를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들은 작은 크기 때문에 작은 항공기보다 상업용 항공기에서 더 흔한 일이죠. 1967년 상업용 여객기에 부딪혔고 비행기의 연료 탱크에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산업이 자연현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자극했습니다. 그 이후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번개 인증 테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표준 상업용 비행기는 번개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보잉 787과 에어버스 A350과 같은 새로운 항공기는 날개와 동체의 전기 전도를 줄이기 위해 금속보다 더 많은 탄소 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번개가 치는 부분이죠. 한편 다행스럽게도 번개는 더 이상 큰 비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6. 항공기의 연료가 떨어지거나 엔진에 문제가 생겨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조종사는 물 위에 통제된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스 1549 편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리라는 이름의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허드슨 강에 착륙했습니다. 다행히도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승객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속도와 물의 상태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설리에 따르면 수상 착륙에서 그들이 받은 유일한 훈련은 설명서의 몇 문단을 읽고 몇 개의 짧은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가 물 위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면 비행기는 모든 승객이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설리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나요? 5. 비행기는 보통 추진력을 제공하는 2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날개,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 날개에 있습니다. 때때로 비행 중에 하나의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두 엔진 모두가 작동을 멈추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1983년 7월 23일 에어 캐나다 143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연료가 다 떨어져서 두 엔진 모두 고장이 난 것이죠. 연료 문제는 단순한 계산착오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파운드가 연료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서 비행기는 비행에 필요한 연료보다 50% 더 적은 양의 연료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43편은 비행 중간에 12,000m 상공에서 빈 탱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중력의 강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이 비행기를 담당하는 기장은 숙련된 글라이더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안전한 착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4.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비행기에서 흡연이 전혀 허용되지 않을 때 좌석에 재떨이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재떨이를 찾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변기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행기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흡연 금지는 전 세계의 모든 항공사들에 의해 시행되었죠. 하지만 항공사들은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인지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끄는 것을 잊는 것은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되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3. 오늘날 비행기에 설치된 진공청소기 변기는 1975년에 발명된 것이고 1982년에 비행기에 설치된 것이 처음입니다. 비행기 안의 변기는 특히 장거리 비행 중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비행기 안의 변기는 여러분의 집에서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이죠. 승무원들은 그것을 위해 열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화장실 또는 WC라고 적힌 작은 판넬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고 판넬 뒤의 빗장을 왼쪽으로 밀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변기에 갇힐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메커니즘은 필요에 따라 큰 도움이 됩니다. 2. 대부분의 비행기에는 13번과 17번 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 뒤에는 과학적인 의미가 없지만 생략된 이유는 순전히 미신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13번이 불운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3일의 금요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은 이날에만 불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어프랑스, 라이언에어, 이베리아는 13번 열이 없는 항공사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3번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예를 들어 몇몇 호텔들은 13층이 없고 포뮬러1과 같은 모터스포츠에서는 13번을 절대 사용하고 싶지 않은 팀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루프트 항공사는 정확히 같은 이유로 13번뿐만이 아니라 17번도 피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 17번은 불운한 숫자이고 13번은 아닙니다. 또한 로마 숫자 17은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연구자들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하늘을 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는 여러분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좌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의 맨 앞에 앉는다면 당연히 먼저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비행기의 맨 뒤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들은 여러분의 비행기의 맨 뒤에 있는 중간 좌석에 앉는다면 여러분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다음 비행 때 탁월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